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23일 수요일 오후 6시 14분 비트코인 현재 1억 6,118만원대 역사적 신고가를 쭉 갱신한 이후에 조정, 어느정도 이제 되돌림 조정이 나왔고요. 그 되돌림 조정에서 있었던 하락 구간을 아직까지는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탈을 해주지 않고 있고, 이 구간에서의 지지가 조금 길어지면서 다시 한번 1억 6,400만원대의 상방 저항대를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13만에서 15만 달러까지의 상승 추세도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로 볼 수가 있고요. 달러 차트 기준으로도 이 115.7K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생명선 역할을 지금 아직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줘야 위쪽으로 상방으로 추가적인 상승 돌파가 조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요 정도 이제 저점 자리 116K 정도를 찍고 쭉 올려놨는데 120K 저항에 막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 116K를 하방 지지선으로, 그 다음에 이제 120K의 어느 정도 이제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고, 이 안에서의 좀 박스권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조금 이제 수요일인데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또 내려오다가 또 저녁 시간대에 뭐 116K, 117K 뭐 요런 구간에서 또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추세를 이런 식으로 하방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상승 가능성은 아직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지루한 장세 속에서 그동안에 상승이 조금 가파르게 나왔던 이더리움과 리플도 조금 소폭 가격적인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뭐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던 이더리움과 리플은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비트코인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쏠리면서 어쨌거나 이 불장 분위기를 이어가고 상승장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가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또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고 돌파를 해준 이후에 또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 이런 이제 메이저 알트들이 좀 따라 올라가주는 그런 장세가 나와줘야지만이 조금 더 불장 분위기를 이어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더리움도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던 자리 거의 4,000달러를 찍지 못하면서 이번에 약간 이번 주에 찍은 고점이죠. 3,860달러를 찍고 소폭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은 지켜줘야 될 자리 3,616달러, 여기서 지금 크게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준 자리인데, 지금 이더리움의 추세를 보게 되면은 쭉 올라오는 추세 안에서 지켜줬던,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지켜줬던 이런 저점 자리들은 좀 지켜주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 저점 안 깨야지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3616을 안 깨야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노려볼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3616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봉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음봉 마감을 했는데 아래꼬리 나름 달아주긴 했지만 오늘 위쪽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좀 빠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봉이 만약에 어제의 저점 마찬가지 자리입니다. 3616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더리움도 사실 그동안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린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굉장히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이제 좀 끝나고 단기 조정 추세로 흘러내려갈 경우에는 3,000달러 선까지도 일단 조정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다시 자리를 잡고 추세를 돌리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정을 두드려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더 볼 수는 있겠지만 손절은 짧게 좀 잡는 게 낫다. 3616을 깨게 되면은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뭐 주말까지도 조정세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 나름 뭐 이더리움도 그동안에 사실 저번 주 굉장히 좀 크게 올렸고 이번 주에도 좀 추세를 이어가 주기를 바랬지만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조금 조정을 어느 정도 줬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N자 파동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도 손절은 짧게 잡아야 되고 3616은 좀 지켜줘야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3616 이탈 시에는 하락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주말 이후까지도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좀 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이더리움이 기다리고 있는 호재죠. 이 스테이킹 허용 블랙록 ETF를 비롯해서 수많은 현물 ETF들이 현재 기다리고 있는 ETF의 스테이킹 기능 추가, 그 뉴스가 좀 터지면서 또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더리움도 조금 주의를 요하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이 115.7K가 중요한 생명선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내려오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의 어떤 반등세, 이 116K에서의 계속적으로 이제 꾸준한 반등세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 117에서 116K 구간은 단기 롱
진입 구간,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한 구간으로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보여줬던 이제 패턴대로 갔을 때. 그럼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또 이제 롱을 타서 또 120K 저항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 그리고 이후에 어느 정도 익절하고 소량은 또 이제 13만에서 15만까지 보는 전략을 지금은 여전히 조금 아직은 들고 갈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비트코인도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저번 주에 음봉 마감을 했거든요. 역사적 신고가 123.2K 최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음봉 마감을 했고, 이번 주에 그 음봉을 조금 뚫어주는 그런 흐름을 조금 기대를 했었지만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주봉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런 정도의 이제 큰 조정도 나오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세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우리가 무리한 금액으로 할 때는 아니다. 뭐 물론 밑에서 잡아서 끝까지 조금 더 홀딩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무포지션이라든지 롱을 이런 자리에서 잘 잡아가지고 조금 이제 끌고 가볼 생각이라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지켜줘야 될 생명선은 좀 지켜줘야지만이 이 구간에서 이제 횡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좀 소액으로 어느 정도 내려오면 좀 단기로, 어차피 이 구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뭐 내려오면 올라가고 120K 저항을 잘 못 뚫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120K 저항을 뚫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다음에는 이전의 고점 자리까지 또 넘겨주는 흐름, 123K를 넘기게 되면 이제 130K, 뭐 140K, 150K 이렇게 또 목표로 이제 삼아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그런 상승세로 터져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가 또 저점 자리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116K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지금 워낙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상승도 많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동안에 조금 못 오른 알트코인들도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알트들도 있죠. 저희도 뭐 이제 크로노스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펭구도 말씀을 드렸고, 뭐 블러라든지 트럼프, ENA 이런 거 말씀드려서 다 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짚어드린 코인이죠. 무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퍼치 펭귄 같은 게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약간 그 추세, 밈 추세를 타고 무댕도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타점도 잡아드렸고 1215%까지 또 무댕 수익 인증이 올라왔고, 이더리움도 이런 식으로 수익 보신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브먼트 이런 것도 조금 올라가면서 192% 수익, 트럼프, 펭구, 퍼치 펭귄이죠.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아직도 크게 못 올라간 그런 코인들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이번 주까지 어느 정도 상승세 추세를 유지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주말에 제대로 이제 위쪽으로 쏜 다음에 빠지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또 특히 좀 더 기대할 만한 그런 알트들을 뽑아왔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시고요. 이런 확실한 매매 정보,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특급 정보방 아이디 추가하셔가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알트들을 짚어보면 일단 크로노스가 쉽게 안 빠지고 있어요. 계속 야금야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도 높여가는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 크립토닷컴 체인의 거래소 코인이고요. 이 크립토닷컴 체인은 7월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초반부에도 0.09달러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트루스 소셜 블루칩 ETF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일가랑 이 크립토닷컴 체인이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트럼프 일가 쪽에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든지 이런 트루스 소셜 쪽에서 건드리는 코인들이 전부 다 많이 올라갔죠.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있고요. ENA도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업비트까지 또 상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닷컴 체인, 이 거래소 코인이 크로노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크로노스 CRO죠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주봉으로 이전에 나왔던 이런 식의 어떤 강력한 상승세를 노려볼 만하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추세는 157원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할 경우에 추세를 좀 이탈하지 않는, 갑자기 이런 식의 추세 꺾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도 요런 자리 계속 이제 손절가를 높여가면서 이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세를 157원 정도 손절을 잡고 상승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주봉 관점에서는 이전의 고점 자리들 240원이라든지 28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펌핑을 주고 쭉 이제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도 어차피 손절 짧게 잡고 추가 상승 보는 거고, 손익비가 여전히 좀 좋다. 240원까지 목표로 본다라고 한다면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도 베라체인 말씀드려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베라체인도 쉽게 지금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고, 사실상 일봉으로만 보셔도 워낙 이제 바닥권이고, 뭐 아직 바닥권에서 이전에 나왔던 반등폭, 잠깐 반등이 나왔었던 이 구간에서 보시면 66% 정도 하방에서 이제 위쪽으로 좀 쳐주고 쭉 이제 내려왔는데, 사실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제 베라체인도 완전한 좀 바닥권에서부터 조금 이제 본격적인 반등세로 차트를 좀 돌리고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좀 골파기는 좀 완성을 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위쪽으로 썼을 때 5,0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볼만 하다. 다만 이제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은 좀 짧게 좀 가져가는 게 안전하겠다. 조금 여유를 두고 접근을 하더라도 2,995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위쪽으로 4,500에서 5,000원 자리까지 한번 쏘는 그 정도 손익비를 가져가 볼만 하다. 여전히 손절은 짧기 때문에 위쪽으로 조금 더 높게 봤을 때 충분히 조금 더 한 번 더 슈팅 정도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코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쭉쭉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좀 살짝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나 오늘 일봉이 만약에 이런 형태로 끝난다든지 혹은 음봉으로 떨어져 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나게 될 경우엔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이 되면서 쭉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크로노스 베라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만한 코인들이 여전히 NXPC 무브먼트 칼데라 요렇게 있습니다. 요런 코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전히 심플하게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크게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제대로 위쪽으로 이제 반등을 제대로 줬냐, 아직까지 조금 미지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NXPC,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 그래도 고점을 이런 식으로 높여놓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눌린다라고 해도 1350원 정도를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한번 발산했을 때 그래도 2000원에서 2500원 자리까지는 조금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쭉 힘 한번 주면서 거래량 터졌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275 저항량에 맞고 좀 빠지는데, 결국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쪽으로 한번 쏴주는 그림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이제 195원 정도 조금 여유를 두고 손절가를 세팅을 해두고 위쪽으로 조금 더 크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워낙에 많이 빠졌고 바닥권에서 조금 거래량도 좀 붙어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을 때 350원에서 450원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도 조금 아직은 기대를 할 만하다. 그리고 칼데라입니다. 요것도 얼마 전에 업비트를 상장을 해 놓고 차트가 쭉 밑으로 내려와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요런 거는 이제 내려갈 때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크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손절은 짧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데라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위쪽으로 한번 2000에서 2200 정도 올려주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짧게 이전에 딛고 올린 자리죠. 1670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상방으로 조금 보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조금 많이 못 올라간 뭐 스테프니라든지 카바, 제타체인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 돌아가면서 차례가 온다라고 했을 때 올라갈 수가 있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알트들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추세가 어느 정도 조금 좋을 때 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면서 알트코인들도 힘을 못 쓰고 있고 뭐 이더리움도 좀 빠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비트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을 해주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알트들도 그동안에 이제 많이 못 오른 알트들도 여전히 좀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이제 가장 큰 호재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401k 계좌, 여기에 대한 행정 명령을 트럼프가 이제 서명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이 비용 중에 일부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호재가 여전히 남아있고,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이 추가되는 호재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FOMC 7월 30일에
FOMC 금리 인하 가능성 4.7%로 굉장히 희박하지만 워낙 또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강경하게 파월 의장을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25bp 정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금리를 7월 말에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대규모 또 롱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지켜볼 만하고, 물론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도 훨씬 높지만 95%로 훨씬 높지만 어차피 그 다음에 9월에 인하할 확률은 또 56%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여전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미국 퇴직연금,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추가, 요런 뉴스들이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반등의 재료는 요런 이제 재료들과 함께 좀 더 나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제 조정 장세도 좀 지켜줘야 될 구간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오늘 밤 정도가 되겠죠.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또 나스닥 열리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들처럼, 그래서 내려오는 자리에서의 반등 타점은 뭐 이미 다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비트코인은 요 자리 저점 안 깨면은 크게 상승 볼만 하기 때문에 롱 관점으로 아직은 접근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이제 필요로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또 비트코인이 주춤할 때 혼자 좀 독주를 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이 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더리움이나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동안의 도미넌스가 좀 빠지면서 이더리움과 이제 리플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위주로 한 번 더 비트코인이 고점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비트코인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를 실어서 시장을 관찰해보고 매매 트레이딩을 해보겠다, 최대한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못 올라간 알트들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로노스를 좀 중심으로 조금 더 상승 관점으로 볼만한 코인들을 꼽아봤고요. 여전히 이런 코인들도 확실하게 손절가를 잡고 목표가를 높게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접근을 해볼만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또 알트들은 한번 올라갔을 때 뭐 최근에 이제 무댕도 그랬고 퍼치 펭귄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을 충분히 알트들은 또 여전히 보여줄 수 있는 저점 자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알트들 배팅 해볼 만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자리에서의 지켜줘야 될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는 매매를 쉬는 것도 좋습니다.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계속해서 잡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이 나오면 또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주의를 좀 기울이면서 이번 주 지켜보시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FOMC에 혹시 잭팟성 금리 인하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주가 다음 주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비트코인도 지금 자리에서의 횡보가 어느 정도 말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크게 안 무너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제 발산이 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